안녕하세요. 아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 정말 알아가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골라듣는 재미까지 있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지기 5강 과제 4를 지금 보고 있죠. 계획론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복습을 겸해서 우리가 문제 푸는 어떤 힘을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기출문제 풀이는 지금 뭐 120회, 121회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서 어떻게 풀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 푸는 방법은 그 안에 사실 120강, 121강 푸는 방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의 어떤 형식을 한두 개 정도 만들어셔가지고 그게 안에 계속 생각을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도 만들었다가 저처럼 뭐 이렇게도 만들었다가 저렇게도 만들었다가 하시면요, 여러분 실력이 안 늘어요. 근데 저는 여러 명을 많은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법론을 지금 여러 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 중에 저게 나한테 잘 맞겠어 라고 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괜스럽게 나 좀 어렵게 써볼래 해서 괜스럽게 어렵게 해가지고 스스로가 그게 이 덫에 갇히는 그런 일은 없는 게 훨씬 낫겠죠. 가능하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묻는 부분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답을 쓰는 방법부터 여러분들이 형식을 만드셔야 되고요. 공부를 좀 한 사람은 조금 한번 바꾸는 방법, 그리고 문제와 문제끼리 연결해서 생각하는 방법 라고 지금 그것도 형식도 여러분들이 딱 2개 형식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인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시험 칠 때는요, 우리가 10분이든 25분이든 간에 그 25분 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써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의 어떤 방식대로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굉장히 당황하면서 막 씁니다. 그리고 결코 교수님들은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제가 이야기 접대도 했죠. 교수님들의 어떤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이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도 이렇게 풀겠네 라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어떤 형식이 바뀌면 교수님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어떤 풀이 내용도 결코 좋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한 대로 그대로 가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까지 계속 그 방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불합격 됐을 때 하다가 보면은요, 더 좋은 방법이 어느 날 나오게 되고 또 그 방법대로 픽싱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괜히 아직은 서툰데도 여러 가지 방식을 만드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좋지 않다는 것은요, 결국은 교수님한테도 보기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만의 형식을 픽싱해서 그것에 생각도 맞추고 답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마찬가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도시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공원의 미래를 적절히 보여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진짜. 그죠? 우리는 앞에 과거에 물론 기존에 기본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도시공원의 미래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지금 뭐 나무식지 하는 것도 좋고 앞에 형식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하다 보면 뭔가 조금 남다른 색다른 분야를 뭔가 하나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계획하는 사람의 같은 마음이 아닌가.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뭔가 자기만의 뭔가 특별한 것을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많이 보이죠. 근데 너무 엉터리로 했을 때로는
좀 그렇죠. 어린이 지금 이 강의 듣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린이 놀이터에 반송이 촥 가쪽으로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작은 소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오엽송을 쭉 이렇게 심는다든지 가시가 있는 나무를 심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진 않겠죠. 그죠? 그리고 개나리는 아무래도 덩굴성은 아니지만 가지가 축축 늘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늘어지는 가지의 특성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걸 주로 이제 약간 사면에 많이 심는 어떤 계통이죠. 그죠?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가 식물의 어떤 특성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화단 내에, 평평한 화단 내에 심는 것은 자기는 어떤 특징을 보여준다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식물의 특성을 반하는 거죠. 반대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특성을 이용을 하되, 자기만의 특성을 이용을 하되, 어떠한 것의 기준을 너무 벗어나면 그건 특성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기준에 벗어나진 않으면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도시의 공원의 미래라고 해서 남들이 안 보여준 걸 나는 보여주겠어 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오늘 강조는 우리가 지금 공원의 미래라고 해서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미래라서 엉뚱한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미래를 보여줄 것인가를 말 그대로 이제 다운스 뷰 파크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시험 문제라고 하기 이전에 말 그대로 도시 공원의 미래.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조경가의 어떤 역할로서 다운스 뷰 파크를 보면서 우리가 다운스 뷰 파크의 설계 전략이라든지, 맞아, 어휘는 그렇다 치고 설계 전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도시 공원의 미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 거죠. 설계 개념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다운스뷰 파크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운스뷰 파크뿐만이 아니라 앞에 그 덴마크의 슈퍼켈른도 제가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라고 우리가 설계 개념에 무엇을 찾아서 우리가 설계 전략으로 쓸 것인가. 자, 기존 어떤 설계에서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앞서간 계획이죠. 그죠? 우리가 결코 따라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현실이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를 보여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선 다운스뷰 파크지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의 어떤 외국의 잘된 설계를 계속 설계 개념, 설계 전략, 그리고 도시의 입장에서 어떤 맥락으로 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운스뷰 파크 안에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잠깐 이제 대충 알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앞에 어디에 나왔느냐면요. 도시 재정비 및 활성화 프로젝트 사례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슈퍼킬렌과 다운스뷰 파크 해가지고 지금 앞에 나와 있죠. 그죠?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같이 비교를 옆에 했느냐면 당연히 도시 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 책은 도시 재생 사업이고요. 약간 지금 슈퍼킬렌하고는 지금 의미는 조금 달라요. 그 슈퍼킬렌의 포인트는 이민자의 복합 문화의 어떤 다중화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지금 다운스뷰 파크의 앞에 가장 기본의 어떤 법은요, 어쨌든 도시 재생 사업 프로젝트죠. 그죠? 도시 재생 사업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다운스뷰 파크의 가장 어떤 기본 맥락을 딱 보면 드로스케이프라고 하죠. 자, 시험에 드로스케이프라고 나왔습니다. 그 위에 지금 드로스케이프가 나왔죠. 저는 지금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다운스 파크 이랬을 때는 하나하나 이런 주요 맥락만 보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설계 전략과의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도시의 어떠한 사업이고 도시재생 사업이고 그 다음에 드로스케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한 방법이다. 자, 드로스케이프라는 단어는 안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앞에 뭐가 있었나요? 앞에 우리가 그 드로스케이프라는 거는 내용을 떠나서 실제로 우리가 공군기지 옛날에 과거에 1, 2차 세계대전 때 사실 도시화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세계대전 때 우리가 공군기지라든지 이런 것도 많죠. 그죠? 공군기지. 그러니까 공군기지, 그 다음에 군수물자라든지 이런 곳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곳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군수물자는 공군이라든지 기지 이런 것은 공항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도시의 외곽에 있었습니다. 도시의 외곽에 아주 넓은 곳이 필요하죠. 그죠? 넓은 어떤 공간이 필요합니다. 넓은 공간에서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에 지금 드로스케이프 어떤 개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군수물자나 공군기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로가 굉장히 잘 닦여 있죠. 첨단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 자체가 굉장히 잘 닦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공군하던 비행장을 어떤 개념으로 본다면 굉장히 도로가 넓죠. 그죠? 도로도 잘 닦여져 있고 아주 넓습니다. 군수물자 나르려면 특히 더 그렇겠죠. 그리고 또 과거에 방앗간이라는 개념, 우리나라 참 작은 방앗간, 동네에 있는 방앗간 말고 저 큰 그 외국의 어떤 곡식의 그 탈하는 거 있잖아요. 밀이라는 개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곳은 아주 넓은 곳에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이렇게 멀리 이렇게 저 넓은 곳에 있다가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죠? 이제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 평화의 시대예요. 그죠? 세계 평화의 시대고 이제 전쟁은 물론 더 이상 없다가 아니고 전쟁은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뭐 어쨌든 협약을 해서 이제 평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폐해가 된 거예요. 폐해가 된 상태로 방치가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했죠? 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땅이 넓어져서 뭐 도시화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땅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 또 이런 곳이 상당히 많아요. 뭐 도시 군수물자는 아니지만 이런 예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 보니까 이런 곳에 그러니까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넓은 공간, 스페이스죠, 그죠? 그래서 넓은 공간, 그것도 평지, 도로 잘 닦여 있고 아주 도로도 넓어요. 그리고 도심에서 보니까 또 국가기관의 어떤 공간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공원화 시켰다는 거죠. 그죠? 자, 공원화 시킬 때 도심의 비싼 땅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넓은 곳에 우리가 공원을 이렇게 버려진 공간, 유휴 공간. 자, 우리나라도 지금 유휴 공간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짜투리 땅이 아니고 여기는 아주 넓은 공간. 그래서 우리가 유휴 공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공원인데 자, 도시공원의 미래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넓은 공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드로스케이프 정말에서 우리가 도시에서 낙후된 지역,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낙후된 지역의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도심이 아주 강하고 낙후된 지역은 아주 또 낙후돼 있죠. 그래서 낙후된 지역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어쨌든 평지가 그리 넓은 평지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낙후된 지역이면서 이미 어떤 도시화가 아니고 어떤
도시화라면 웃기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이 사는 어떤 기본적인 생활권이 갖춰져 있는,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이런 곳이면서 도시와 가까운 곳, 자 이런 곳이 우리나라의 어떤 개념으로 드로스케이프로 본다면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설계의 어떤 의의로 본다면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다운스필 파크의 어떤 개념은 일단은 유휴공간, 1, 2차 세계대전에 우리가 버려졌던 곳, 철도 서로가 연결 다 돼 있고 넓은 도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다가 넓어요. 그래서 이때 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유사한 단어가 수평적 수평적 경관이죠. 그죠? 호라이즌, 어버니제이션 해가지고 다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그래서 수평적 도시의 어떠한 경관이라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하나의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드로스케이프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설계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라는 개념으로 이걸 다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도시에 버려진 공간 그리고 유휴 공간으로서의 활용, 그러면서 도시재생 프로젝트인데도 도심에 연결하는 개념으로 넓은 자연을 표방할 수 있는 숲풀로 덤풀로 돼 있는 곳에 공원화시키는 개념. 자 그래서 우리가 설계 전략에 꼭 우리가 이 설계 전략만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 자체 내만으로도 이미 공헌이 됐다는 거죠. 그죠? 실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도심하고 연결을 시켜서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이냐죠. 그죠? 그게 저는 설계 전략이고 미래 도시 공원을 보여주는 저는 의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론 거기에 대상 지역을 떠나서 일단은 목적은요. 유유지 활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국제 설계 공모를 한 거고요. 도시 재생에 어떠한 새로운 공원화 시도를 했습니다. 그죠? 국제 공모공. 그리고 도시 외곽지대를 공원화했는데 여기에서 설계 전략은 도시 이꼴 공원이죠. 그죠? 우리는 공원은 공원이고 도시는 도시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도시가 공원이고 공원이 곧 도시이다. 그죠? 정말에서 공원 안에 도시가 있는 건지 도시 안에 공원이 있는 건지 라는 것을 구분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느낌이 오도록 해줬다는 거죠. 아주 수평적이면서. 자,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어떤 설계겠느냐는 거죠. 꼭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공원과 도시의 경계를 없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죠, 그죠? 대체로 도시와 공원은 어떤 뭔가 경계 벽이 있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도시는 도시고 공원은 공원이다라는 개념인데 여기에서는 도시와 공원이 아니고 도시에 있는데 마치 공원에 온 듯한 라는 어떤 설계 개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도시에 있는데 공원에 온 듯한 느낌이 들까라고 생각을 할 거냐라는 것은 그 밑에 나옵니다. 그죠? 자, 녹지가 우리가 전체의 25%라는 개념이에요. 녹지가 아니고 나무 수목 식재가 25%의 수목의 군락을 이룬다는 거죠. 물론 어차피 이게 외지에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한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숲풀의 어떤 덤풀을 그대로 살렸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몇 개만 손댔죠. 사실 앞에 하이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라인 우리는 7017인가요? 서울로 같은 경우는요. 너무 인공적이죠. 근데 앞에 뉴욕하고 맨하탄하고 가는 곳인데 그곳의 철도도요. 굉장히 인공적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얼마 손을 안 댔습니다. 철도선 그대로 뒀고요. 그 다음에 자갈 그대로 뒀어요. 그 다음에 계단 그대로 있고요.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쉼터만 줬어요.
그냥 숲을 그대로 그냥 옛날에 어떤 차가 이제 더 이상 열차가 안 다니니까 거기다 막 잡초도 자라잖아요. 잡초 덤풀 그대로 뒀다는 거죠. 자, 앞에 뭐가 있었나요? 우리가 도시에 우리가 도시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인간이 자연으로의 회귀가 있습니다. 회귀하고 싶어서 우리는 도시공원 안에 도시농업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나라는 도시농업을 공원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이거를 우리가 도시농업을 공원의 일원으로 한 것은 말 그대로 도시 안에서의 어떤 공원화 시키겠다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도시 이꼴 공원이다라는 맥락으로 우리가 그 계획가들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도시 농업 부분을 공원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죠. 사실은 그죠? 그랬는데 이쪽에는 우리가 지금 도시화됨으로 해서 도심이 점점 각박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그대로 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설계와 외국의 돈도 별로 안 들이면서 그냥 말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그래 해야만이 말 그대로 자연하고 어떤 도시, 이꼴, 그 다음에 공원이라는 개념들이 사실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락이 거의 25% 차지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결절점 도면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뭐 도면을 봤습니다만은 그리고 무수히 선을 연결시켰는데 자, 인공적이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 자체에는 인공적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 안에 요소들은 자연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 그대로 도시공원의 미래를 보여주는 설계 전략이고 이죠. 그래서 도시재생 프로젝트이면서 드로스케이프라는 것과 수평적 도시 경관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죠? 그 넓은 지역에 이미 딱 껴있는 어떠한 이미 이제 다 폐쇄된 어떤 지역을 이용한 유휴공지로서 도시와 공원의 어떤 경계를 없앤 것. 그러면서 그게 설계 전략이면서 이겠죠. 그죠? 자, 뭐 어떻게 설계 전략을 적든 어떤 게 의의든 간에 여러분들이 뭐 설계 전략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넣어도 되고 의의를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의의 자체로 봤을 때는 어떤 결과론적인 개념으로도 사실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논술로 적을 때 보면은 이제 조금 어떻게 잘라낼 것이냐도 문제는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2번으로 갈 때는 우리가 도시의 미래 상황이라는 개념보다는 드로스케이프라는 개념을 적어도 될 거고요. 아니면은 또 우리가 수평적 경관이라는 개념 또는 도시 이꼴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뭔가 맥락을 적어가도 되겠죠. 작가를 뭐 우리가 적을 수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에 가면서 이제 설계 전략이라는 개념 하면서 역사가 나올 수도 있겠고. 자, 이제 우리가 역사를 적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드로스케이프가 다운스프 파크가 공원화되어 있는 어떤 역사부터 시작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다운스프 파크의 역사, 과거의 역사, 만들어져 있는 역사, 그죠? 전 항상 이해는 보통 이건 역사를 잘 적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설계 전략을 3으로 넣으면서 여러분들이 앞에 이런 기본적인 걸 적고 그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적어도 상관은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설계 전략과 의의를 바로 적으셔도 되고요. 4는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유사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의 사례라는 개념으로 낙후된 지역하고 도시농업에 서로가 비교할 수 있는
정말서 여기도 지금 결국은 도시 농업하고 아주 낙후된 지역의 어떤 개발이고, 그죠? 자연회귀의 개념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례를 적으면은 교수님이 보실 때도 사실 어떤 답안 체크할 때도 얘가 지금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에 어떤 뭔가를 비교를 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느낌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쭉 적어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앞에 4문제, 5문제든 간에 우리가 과제사에 나오는 내용은요, 거의 다 도시재생 프로젝트 리뉴얼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원의 이용률까지도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공원의 이용률을 적을 일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공원의 이용률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공원의 이용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깔고 답을 적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요, 그런 방법을 자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거죠. 논술의 매끄러움을 어떻게 자꾸 잘라내고 어떤 이론을 가서 붙여서 이런 내용들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차별화되는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다른 어떤 답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기존에서 막 벗어나서 아까처럼 개나리가 식물의 어떤 생태 기능을 이용한 방법으로 식재를 하는데 약간 비탈진 곳에, 왜냐면 개나리가 축축 늘어지는 식물의 어떤 특성을 이용한 방법인데, 그것을 평평한 하단에 자기가 어떤 특성을 보여준다고 해서 평평한 하단에 심으면 그건 잘못된 방법인 것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이 안에 무엇을 이론을 깔고 삶을 잘 연결시킬 것인가는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거죠.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갔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참 얼마만큼 또 열심히 적어보느냐 라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합격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무엇을 가지고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고민을 항상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새로운 방법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